금융당국이 엔저 지속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엔화 차입과 대출 동향을 수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정례합동회의도 신설해 정책 수립과 감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주로 제기하는 민원 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가 얼마나 빨리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도 보험사별로 공시토록 해 보험금 지급 지연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2천억 원 이상 식품 대기업 23개사를 대상으로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1.6%로 가장 높았습니다. 메일유업은 18%, 롯데칠성음료는 16.9%로 비정규직 비율 상위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국제유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국제선 항공권 유료 할증료도 3개월 연속 내리게 됩니다. 항공업계는 다음 달 한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료 할증료를 종전 14단계에서 13단계로 한 단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5월 16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화면으로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18.74포인트가 오르면서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딱 1990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네요.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지금 한 2,6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1,700억 가까이 사들이고요. 개인만이 지금 장세가 좀 부담스러운 걸까요? 4,195억 원. 굉장히 많이 팔고 있네요. 네, 코스닥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0.31포인트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으면서 565.96포인트로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100억대 매수, 기관은 반면 200억 가까이 매도, 개인과 외국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은 0.3원이 내리면서 1114.2원입니다. 네,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석가탄신일이라서요. 이 3일 동안 장이 쉬게 됩니다. 3일 동안 또 해외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올지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께 튼실하게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께 2시간 동안 많은 정보와 분석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 단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또 방치 투자와 비자발적 장기 투자는 금물이라는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금값은 하락하는 이런 엇갈린 장세의 원인은 무엇인지 보고요. 과도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우려하는 또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증시 초겐촉 조윤석 과장께서 2분기 실적 개선 종목의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또 중소형주 5월 말 실적 마무리 이후에 매수하자라는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며칠 전에 있었던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가 동시에 다시 나타나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도 매수세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폭은 17포인트 이상이 되고 있고요. 또 주변 아시아 태평양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증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럽 등등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금속 가격은 또 반대로 하락하는 엇갈린 장세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흔히들 지난번 유동성이 확 풀릴 때도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을 많이 사둬야 된다. 이런 논리로 금값이 많이 올랐던 것으로 기억이 하는데요. 지금 또 그와 반대 움직임이라서 일반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설명 원인을 좀 짚어주시고요. 앞으로 어떨지 전망도 함께 해주십시오.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을 이제 유로존, 미국, 일본도 막 많이 풀고 있어서 그러한 유동성이 이제 인플레에 대한 유발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금속에 대한 매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인플레 우려 정도까지가 아니라 지금은 유로존 리스크 완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정부 한도 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됨에 따라서 귀금속에 대한 매력은 감소하고 대신 주식,
매력, 위험 자산이 많이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귀금속의 강세를 일으킬 정도로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현재적으로 뭐 오늘 새벽에 나왔던 5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했었고요. 또 유로존 같은 경우는 6분기째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주식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귀금속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경기에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융 시스템 우려 완화가 경기 우려를 상쇄하면서 주식에 대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 주식의 선호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또 얘기 드렸지만 5월 18일까지 미국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시간이 마지막이었지만 최근에 재정 적자가 크게 줄어들어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피치가 유로존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스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긴축 완화 조짐이 좀 더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EU 정상회담 개최로 인해서 재정 긴축은 좀 완화시키고 성장 확대 얘기를 많이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는 정체되는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시스템 우려 완화로 인해서 위험자산이라는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봐진다 생각됩니다. 네. 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지금 상황이 이해는 갑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2000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1988선인데요, 지금. 자, 2000포인트 무난히 뚫고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큽니다.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저는 일단 2000선에 다가와서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2000선에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들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가 동시에 유입되는 날이 크게 들어온 날이 이틀 정도가 되었었고요. 그러한 매수가 이제 거의 선물 비차익으로 바스켓성 매수가 들어온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 해서 들어올지가 이제 변수이고 일부 종목으로는 쇼크버스성 매수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2000선 안착에는 좀 더 아직 여러 가지 사안들을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코스피 1950 이상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 쪽에서로 아무래도 한매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투시권 매수 여력이 감소할 거라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 동력이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지표가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경제지표 발표와 상관없이 유동성 확대 지속했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 과도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증시 과열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좀 더 염두에 둔다면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2000선 안착을 하는 데서는 상당히 힘겨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달러 강세, 엔 약세 이런 통화 구도가 쉽게 바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에 대한 많이 올라간 주식 비중 축소 이런 부분 일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좀 여전합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발목을 잡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요. 자, 그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리시는지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6분기째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서 아무래도 독일 중심으로 한 이제 재정 긴축 이런 쪽에 계속 했었지만 최근에서는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의 의견을 많이 삼아서 재정 긴축과 성장 정책을 균형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이제 시각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성장 확대 정책도 이제 나왔었고요. 또 지난번에 이제 기준금리도 0.5%로 내려버렸고요. 그래서 6월 22 금리 회의에서 추가적인 얘기 코멘트도 이제 사전에 얘기를 만들어놔서 유로존 성장률 지금 마이너스 6분기째 마이너스 성장률이긴 하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글로벌한 성장의 훼손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에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완화되는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의 분석을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증시 초견촉 시간입니다. 가능해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1900선 찍기도 했고요. 1990선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상승 배경을 좀 정확히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상승 비결과 전망 함께 해주십시오. 네, 우선 거래소 반등이 나왔던 직접적인 것은 우선 수급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뱅가드 물량이 좀 소진이 계속 되고 있었죠. 특히 이제 잔여 물량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언제든지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게 되면은 뱅가드 물량과 다양한 그 상세가 되면서 수급적인 좀 우호적인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선물은 항상 시장에 대해서 선행성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이 약 6,800계약 정도 들어오면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4,500억 정도의 선물 매수세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좀 주의하실 점은 뭐 지금 당장 따라잡는 것보다는 우선 조금 지켜봐야 한다. 그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펀더멘털상으로 조금 지켜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이제 대형주 위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었죠. 오늘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실적이 안 좋은 걸로 발표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즉 1분기에 대한 실적 위험은 이제 대부분 지나갔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 그 EPS 추정치가 거래소가 거의 10% 정도 하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거래소가 굉장히 더디었던 펀더멘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2분기에는 실적 추정 하향이 좀 플랫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 상황과 수급적 요인이 좀 겹치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 좀 지수가 3일간 과도하게 상승해서 과열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눌림목을 좀 주게 되면 거래소적으로 과감하게 좀 베팅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과감한 베팅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타이밍인 듯합니다. 자, 다음으로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들이 아무래도 집중한다면 이런 상승세에 증시에서 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과 또 유망한 테마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분기 실적 개선이 곧 다음 3개월에 대한 그 수익률을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던 것들이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부분이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따지게 되면 우선 통신하고 IT, 내수를 좀 따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수 중에서도 해외 수출길이 일부라도 열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도 LG 플러스를 비롯해서 SK텔레콤, KT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I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산업재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향의 마무리가 될 뿐이지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나온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안주는 통신이나 IT랑 내수주가 주로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어차피 지금 갤럭시 S4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갤럭시 노트 등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삼성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을 받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관가하고 있던 것들 제가 예전에 포트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었죠. LG 관련주들을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의 지금 경쟁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3위에 지금 랭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세컨디 업체들하고는 확실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가전제품 분야, 즉 에어컨 분야에서도 이제 성수기 부분이 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업이익률, 특히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G그룹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도 반도체 가격은 굉장히 좋았죠. 즉 매출의 기본 요소는 P 곱하기 Q였습니다. 매출량 그리고 매출 가격이었죠. 매출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가격 여전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쇼티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쪽에도 관심을 좀 깊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방 산업에 관련된 산업들이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 반도체 쇼티지를 대비해서 우선은 라인을 까는 것보다는 미세 공정에 좀 투자를 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2분기만 해도 가이던스가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1조 넘는 수준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IT 부품이 장비입니다.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쇼티지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 장비, 여러 가지 아몰레드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장비 수요를 계속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것이었죠. 아몰레드 장비 같은 경우 좀 눌림목을 줄 때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 특히 레이저 관련 업체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G 관련 부품주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상승이 덜 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보시게 된다면 2분기 실적 상승 그리고 유망 테마가 이쪽에서 좀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요.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분기 실적 개선 종목은 아래에 있을 때는 우선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가 지금 특히 기관들이 많이 담았던 종목들이 하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요. 즉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 차익 실현에 나설 때 같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 같고요. 5월 말까지 몇몇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코스닥 시장, 즉 중소형주 시장에 대한 매기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을 잠깐 접고 대형주로 계속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종목이 눈에 가장 선호 종목으로 띄십니까? 네, 이제 새로 하나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반도체 장비 쪽이나 반도체 관련 업종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하반기에는 가격뿐만 아니고 출하량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하량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결과적으로 후공정산업, 즉 테스트 쪽에 많이 집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테스트 하우스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테스트 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또한 비메모리나 그냥 일반 메모리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선정해 봤는데요. 바로 그 업체는 아이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최대 반도체 하우스이기 때문에 반도체 출하량이 조금만 늘게 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일으키면서 큰 폭의 수익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하반기 반도체 쇼티지가 결국은 외주 물량이죠. 각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내에서도 자체 처리하는 테스트 물량이 있지만 그 외에도 외주를 주는 물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에 대해서 노출도가 굉장히 큰 아이테스트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게다가 1분기를 저점으로 시작해서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말은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쯤에 매수해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약 3,000원 정도, 그리고 선출가는 1,8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가 정도로 매수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 하면서 이제 아이테스트에 대한 추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에 좀 목말라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좋은 종목 하나 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추천 종목의 수익률은 어떻게 나왔는지 지난 포트폴리오 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은 전혀 없습니다. 조윤석 과장의 포트폴리오는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종목이 각 20%씩으로 균등하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남아토건, LB세미콘, LTS 한글과컴퓨터, 동부하이텍 등등 5종목이 20%씩의 비중으로 주식 100% 비중의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네, 수익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남아토건이 요 며칠 전부터 부쩍 많이 올랐었습니다. 훌쩍 올라서 지금 수익도 함께 따라 커져서 16.6%가 올랐고요. 의견은 보입니다. 그 밖에 9.5%가 오른 LB세미콘, 이 종목도 한때 좀 조정받는 듯 하더니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올랐죠. 타이밍을 정말 조윤석 과장께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전량 매도 의견이고요. 지금 동부하이텍도 5.2% 올랐고 나머지 두 종목 LTS와 한글과컴퓨터는 소폭 손실 구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수익률이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던 종목 남아토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BR 기준으로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프리미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목표가를 7,000원으로 선정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 부근까지는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유지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다음 종목으로 저 LB세미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목표가를 3,800원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800원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저는 뭐 매도 처리가 된 상태였고요. 지금 당장은 지금 물량대가 워낙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소화되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편입한 지 꽤 됐었는데요. 상승폭이 본격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시대부지는 조금 편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소프트웨어, 특히 인프라웨어가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롱숏 전략에 의한 기관들의 매수가 저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쯤에는 뭐 현금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LTS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입을 한 이후에 남아토건하고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 정도 실적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오늘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LTS로 조금 더 넘겨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아마 수주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분명 2분기부터 굉장히 좋은 수주 실적이나 매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30% 정도까지 늘려볼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LTS는 지속적으로 목표가 변함없고요. 홀딩 의견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바이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바이텍 같은 경우는 중국 스마트폰 수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는 동바이텍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도 근접 센서나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들 중국의 수출이 이미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면 할수록 가동률뿐만 아니고 재무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올 한 해 흑자가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적도 뭐 실적이고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오나 싶었더니 4대강 관련해서 한 20여 개 사였던가요? 압수수색 등등 좀 악재가 불거져 나온 건설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우려 섞인 관심인데요. 자, 건설업종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은 어떨까요? 네, 건설업종 단기적인 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나가야 될 성장통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건 어차피 단기적 하락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외에 뚜렷한 실적 모멘텀이 나오기는 지금 상당히 힘든 모습이라고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 특히 남아토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우량한 건설사들, 또한 주택시장에 그렇게 포지션이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보장이 된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이 조금 하향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박현상들의 미래나노텍 그리고 이정목 대표 유진노분만이 4%, 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코나이, AP-시스템, 테스 등이 손실을 내고 있고요. 많게는 8.9에서 적게는 한 2.9%까지 손실폭이 조금 적지 않다 싶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위너는 박현상들이 미래나노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1등인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래나노텍 4일 만에 4% 수익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실런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릴 때 논리는 일단 투신권 수급이 탁월하다라는 논리로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 고점에 대한 목표가인 13,000원까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은 지금 12,000원대까지 올랐었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 보이긴 한데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5,000주 정도 지금 투시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샀었던 기관의 주체가 지금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상승세를 반납하고 지금 좀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샀었던 상승세만큼의 수준이 매도로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꾸준하게 좀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다시 기술적으로 들어왔을 때도 아직까지 5일선을 깨지 않는 상승세를 좀 각각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목표가 13,000원까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거래소가 1990포인트 거의 고점을 찍고 조금 정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를 어느 정도 조금씩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이 목요일이긴 하지만은 이번 주가 끝나는 어떻게 보면 일정이 저번 주 금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목별로 만약에 수익이 난 부분이 있으면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 전고점에 따른 현금화 전략까지도 같이 첨언을 해드리면서 수익난 부분은 일부 포트 정도는 현금화를 다음 주에 만약에 밀렸을 때는 조금씩 다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수익 많이 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현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만나볼 분은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테스가 수익이 좀 나지 않고 좀 손실 쪽으로 나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고요. 하지만 그 손실폭이 3% 못 미치는 2.9% 정도 손실인데요. 자,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코스닥 IT 업종에 대한 그 머니플로의 변화가 좀 생기는 게 일단 모바일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일단은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삼성과 LG의 어떤 공동적인 어떤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일단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기술 낸드용 장비 수주가 따오면서 좀 점유가 확대되는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특별하게 수급적 악재라기보다도 최근에 이제 빠졌던 거는 코스닥들이 다소 힘을 좀 내지 못했던 점들 전체적인 시장 어떤 분위기가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전형적인 자연스러운 어떤 이 실험 물량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시장이 좀 정체됐다 보니까 다소 가격 조정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죠. 기간은 좀 짧게 걸릴 거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은 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장비 어떤 수주 모멘텀들이 이 주가에 대한 아무래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점을 좀 홀딩하는 그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포트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테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좀 유효하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일단은 기술적으로 또는 수급적으로 단기 악재가 해소되면서 다시 반등의 어떤 국면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서칭을 좀 하다가 제이콘탄트리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영화 드라마 사업이 성장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매출 5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멀티플렉스 쪽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여가 소비 산업에 대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성장하는 그런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화 관람객 수도 계속 과거 평균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만 따지면 2,300억 수준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이콘한테리 봐야 될 게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유통 쪽, 방송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종합편성 채널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JTBC 시청률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 방송 부분만 따지면 1,000억 정도 성장하는 부분인데 이게 1,000억이라고 하면 좀 약간 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한 30%에서 한 40% 좀 증가하는 그런 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이랑 또 통으로 이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한 15% 정도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 투신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5월 6일서부터 지금 5월 15일까지 기관 투신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제부로 일단 일단락 되지 않았느냐. 오늘은 다소 기관 매수로 좀 잡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 전고점 부분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5,700원이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일봉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봉 접근으로 해서 일단 20주선으로 잡아서 한 4,6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J컨텐트리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의 변동 사항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쫓아가서 잡을지 기다렸다가 좀 싸게 살지 항상 그 두 가지가 고민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현재 가격이 한 5% 정도 상승을 가고 있는데요. 일단 러프하게 한 3, 4% 정도 매수에 걸어두시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일장 뭐 따라가서 뭐 위로 소위 말해서 위로 사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한 5,100원 내외로 해서 좀 초반 내외로 해서 매수에 한번 해보는 전략이고, 만약에 이 오늘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 강도가 좀 세진다라면 오늘보다는 내일 만약에 좀 저가에 좀 급소 전략을 좀 잡는, 최소 좀 싸게 사는 전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하향하는 그런 차트의 흐름 나오다가 첫 반등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단기 어떤 아비트리지 매매하는 그런 물량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서 천천히 사셔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일 만약에 좀 전체적인 시장이 좀 밀리거나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렇게 됐을 때는 한번 저가 한번 잡는 그런 전략이 나을 것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 시간입니다. 김상균 팀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김상균 팀장께서 어떤 종목들에 대한 또 어떤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런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매매한 종목들에 대한 소개를 듣기 전에 먼저 지난주 포트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상균의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은 20%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10% 비중으로 여러 종목으로 쫙 넓게 퍼져 있습니다. 8종목이 각 10%씩인데요. 모베스, 이렌텍, KMW 등등 8종목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수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현재 포트 전체 수익은 55%에 달합니다. 모베이스가 97%, 이렌텍이 96%로 엎치락 뒤치락 100% 즈음까지 올라 있습니다. KMW 72% 올라 있고요. 펜엔터가 유일한 하락 종목인데 마이너스 21% 현재 손실입니다. 하지만 뭐 가치 투자라는 게 단기적인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을 놓고 그 펀더멘털까지 좀 주가가 움직여주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 투자라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자, TJ 미디어가 5% 올라 있습니다. 네, 다음 연희정보, 자화전자, 어버브 반도체가 20, 50, 60%대의 수익이 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KMW 계속 목표가 미달 상태이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지금 목표가 도달한 상태입니다. 자, 먼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6,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현재 6,000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도 목표가를 상향 조절해서 우선적으로 어버브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회사의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구조적으로 회사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저가 MCU에서 현재는 좀 더 고부가가치 MCU 부분에 들어가면서 백석가전, 특히 32비트 MCU도 이미 납품이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 올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만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좀 비싸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지금 가격이라도 목표가를 올리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투자자를 볼 경우에는 최근 들어 기간 내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기간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블록딜로 기타 법인으로 물량을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이거나 뭐 회사의 가치적이거나 충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홀딩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MW입니다. KMW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 자체가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목표가를 우상향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KMW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제가 우상향으로 제시해드리지 않고 이 목표가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KMW 같은 경우는 뭐 회사의 캐파라든지 이런 문제가 회사의 캐파 제한적인 성장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TD-LTE 부분에서는 800메가 부분에서는 약 2년간의 수주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올해 부분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2분기나 3분기 정도에는 다시 실적이 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익 실현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어버브 반도체의 목표가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선을 잡으실런지요? 예,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를 가볍게 너무 많이 올리기보다는 6,5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제시하고 6,500원에 도달했다고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 다시 한번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체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점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딱 하나 하락하고 있는 펜엔터에 대해서도 어떤 대응법을 주문하실는지 궁금한데요. 종목들에 대해서 쭉 들어보겠습니다. 예,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 마이너스 손실 구간인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정말 싼 가격입니다. 회사의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가치 대비해서 4,000원 이하의 구간이라면 충분히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드라마 이제 편성 부분인데 드라마가 이번에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드라마가 올해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즉 2, 3분기의 실적 부분에서는 드라마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펜엔터테인먼트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라면은 충분히 손해 보지 않고 물량을 모아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 기타 모베이스나 이렌텍처럼 충분히 펜엔터테인먼트도 100% 상승하는 것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화전자입니다. 최근에 자화전자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코스닥이 부진했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자화전자가 가지고 있는 엔코더 방식 부분에서 그 경쟁자가 나올 것이다, 유연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약간의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루머로 판단되고 있고 그 AFA 중에서도 특히 VCM 방식과 엔코더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엔코더 방식 같은 경우에 자전자가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 개발을 했고 그 부분에서의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원화가 장기적으로는 될 수가 있겠지만은 올해 실적 부분에서는 충분히 썬벤더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원까지는 여전히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 아쉬운 것이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본향 수출이 많습니다. 일본향 수출이 많은데 최근에 엔저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조금 미흡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에는 일본의 지진의 영향이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작년에는 적자가 나온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1분기, 2분기도 YOY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최근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머스트 투자자문에서 지분을 축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머스트에서 다시 지분 축소를 할 의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알 수 없고 실적 자체는 기저효과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IFRS 영향으로 5월 31일까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개별이 아닌 연결로 나옵니다. 즉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이 50% 이상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거나 관계 회사 같은 경우는 연결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자회사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희정보통신 역시 중국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베이스입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은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 캐파를 올리면서 그 비용 부분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약간 저조한 실적입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마찬가지로 YOY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와 이렌텍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특히 삼성전자가 내놓고 있는 갤럭시 S4라든지 향후 나올 모델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스펙, 다른 휴대폰,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나오는 휴대폰과 사실 스펙적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태까지 현재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액세서리입니다. 케이스 부분의 액세서리라든지 플립커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홍보를 하고 차별성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베이스와 이렌텍이라든지 이런 사출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베이스가 액세서리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의 케이스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본다면 케이스와 액세서리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갤럭시 S4가 현재 10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쭉 AS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수익이 뭐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전체가 55%에 달해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도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주가 자체는 뭐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당장 오를지 떨어질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오른다고 알 수 있다라면 뭐 지금 세계 최대의 부자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주가 자체가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1년 뒤에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 있겠구나 떨어져 있겠구나 그거 자체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가 자체도 내년 뭐 빠르면 뭐 분기 단위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내년 같은 경우에 이 주가가 뭐 최대한 목표가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다음 뭐 내년까지는 100% 상승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를 예측할 때도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예측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내일 뭐 차트를 봤을 때 내일 뭐 개파락하겠다, 뭐 갭상승하겠다 이것을 예측하기보다는 내년에 이 주가 자체가 얼만큼 올라와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경우에는 무조건 장기 투자로 해서 무조건 회사를 들고 가자 또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회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뭐 어떤 A라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원하지 않는 가격에 폭락이 와가지고 나는 뭐 그때서야 나는 가치 투자자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겠다. 뭐 1년, 2년 들고 간다고 해서 그 회사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좋아진다고 다시 좋아져야지 지속적으로 회사는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뭐 너무 그 회사에 대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니까 앞으로는 뭐 이 HTS 안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묻어만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분기별로 그 회사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회사는 실적을 1년에 4번 발표합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하게 되는데 그 실적에 맞춰서 주가 자체가 뭐 밑으로든 우로든 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과거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들고만 있는다고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 드렸지만은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싸게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즉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판별해야 되며 가장 중요한 이 회사가 현재 싼지 저평가 구간인지 고평가 구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치 측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투자가 조금 상대적으로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진입 장벽이란 것도 충분히 공부라든지 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치 투자로 좀 더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도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김상희 팀장께서는 발로 뛰는 투자를 항상 늘 강조를 하시는데요. 자, 새로운 또 기업들에 대한 탐방을 실사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들을 다녀오셨고 거기서 받은 느낌들이 어땠는지 이 자리에서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뭐 많게는 뭐 10군데 이상 가고 작게는 보통 4-5군데 단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이제 방송 끝나고 4시 같은 경우에는 대하나섬에 또 IR인데 그 부분에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테크라는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통신 RRH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KMW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에이스테크는 경쟁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통신 같은 경우에 LTE 같은 경우에는 RF 안테나라고 하는 대형 기지국이 있고 그에 따른 다시 소형 기지국 RRH 부분이 있습니다. 그 RRH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수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이 LTE 같은 경우는 FDLTE와 TDLTE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DLTE와 LTE를 쓰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TDLTE를 쓰고 있습니다. KMW가 FDLTE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성장을 했고 향후에 중국 시장이 커간다면 TDLTE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이스테크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개화를 하지 않고 현재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실적이 가시화되기에는 빨라도 올해 9월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현재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고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을 비교한다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자 비용이 약 6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이 매년 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비로 약 1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순이익으로 기여가 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긴 후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라든지 내년 정도부터는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떤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그다지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채 이렇게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 자체를 평가할 때 이제 요즘 들어서 또 부각되고 있는 게 시장이 좀 불안하면은 좀 자산에 이게 좀 등을 기대해 보자라는 그런 심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는데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나라에 좀 숨겨져 있는 일반인들이 좀 잘 모르고 있을 법한 그런 자산주들 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신 걸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풀에다 올려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현재 그 땅도 좋고 증권도 좋고 현금도 좋습니다. 예, 밸류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는 자산주들의 시청자들이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뭐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자산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비커스라든지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만 약 3분의 2 정도가 유비커스에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직주들, 이 방직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출판사라는 회사도 여러 가지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전 마진, 특히 이 자산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회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밸류레이션이 이렇게 최근 들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재 뭐 넥슨이라든지 넥슨 우선주 같이 넥슨과 넥슨 우선주 괴리율이 큰 이런 회사, 이런 우선주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산주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방직주 같은 경우들 서울 곳곳에 이렇게 중심지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경방 타임스퀘어 같은 데가 뭐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 제분주라든가 전통적인 뭐 수십 년 동안 해온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도심 곳곳에 비싼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상기 팀장의 최종 포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20%이고요. 모베이스, 이렌텍, KMW 등등 8가지 종목이 각 10%씩의 비중으로 쫙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전체 포트 수익률은 55% 굉장히 높죠. 모베이스, 이렌텍이 각각 100% 가까이 오르면서 전체 수익률을 확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KMW도 72% 올라 있고요. 페넌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1% 손실, 여러분께 AS 의견을 통해서 자세한 대응법 전해드렸고요. 네, 연희정보와 자화전자 등등 26, 53, 69% 어버브 반도체도 곧 한 90% 반열까지 오르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네, 지금까지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마감 시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